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주제는 아주 단순합니다. 노후에는 왜 꼭 반드시 어떻게든 취미를 가져야 하는가? 이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100세까지 산다고 가정했을 때, 그중 은퇴 이후의 삶은 최소 30년 가까이 됩니다. 그럼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그 30년을 그냥 버티면서 사실 건가요? 아니면 뭔가 즐기면서 사실 건가요? 네, 당연히 후자겠죠.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한번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는 은퇴까지는 늘 무언가를 해야만 하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일해야 하고 돌봐야 하고 책임져야 했죠. 근데 그게 갑자기 사라지면요? 나는 지금 뭐 하지? 이 질문이 하루에도 12번씩 떠오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역할 상실감이라고 부릅니다. 회사에서의 직함, 부모로서의 책임, 사회적인 정체성. 그 자리를 제대로 메우지 못하면 우울, 불안, 심하면 무기력증으로 이어져요. 이게 바로 노후 우울증의 핵심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럼 해답은 뭘까요? 바로 취미, 활동. 취미는요, 단순히 시간 때우기가 아닙니다. 뇌를 자극하고 감정을 회복시키고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느낌을 주는 심리적 비타민이에요.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70대 어르신 중 한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수님, 요즘은 하루가 너무 짧아요. 아침에 그림 그리고 오후엔 친구들이랑 붓글씨 모임 가고 저녁엔 배드민턴 배워요. 이런 분은요, 진짜 얼굴빛부터 다릅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하나. 노후에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런데 에너지는 줄어듭니다. 이 역설적인 상황에서 사람을 살리는 건 무언가에 몰입할 수 있는 취미예요. 몰입은 스트레스를 낮추고 인지 기능을 유지하게 도와줍니다. 심지어 연구에 따르면 꾸준한 취미 활동을 하는 고령자는 치매 발병률이 35% 낮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중 내가 지금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아직 못 찾았을 뿐이지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부터 한 걸음씩만 움직이셔도 됩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그 많은 취미 중에 어떤 게 진짜 좋은 취미인가요? 그걸 판별하는 기준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후 취미도 아무거나 하면 안 되거든요. 자, 앞에서 취미는 꼭 필요하다고 했더니 바로 질문이 들어옵니다. 교수님, 그럼 도대체 어떤 게 좋은 취미예요? TV 보는 것도 취미고 낮잠 자는 것도 취미 아닌가요? 아주 솔직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정확히 말씀드릴까? 모든 취미가 좋은 취미는 아닙니다. 물론 좋아하는 걸 하는 게 취미의 정의긴 하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좋은 취미는요, 단순한 시간 때우기용이 아니라 삶을 끌어올려주는 취미입니다. 그러면 기준이 필요하겠죠. 제가 세 가지 핵심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아주 외우기 쉽게 만들어 놨습니다. 첫째, 지속 가능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 시작했다가 내일 바로 질려버리는 건 진짜 취미가 아니에요. 할수록 더 재미있고 하루라도 안 하면 허전한 그런 활동이 되어야 하죠. 예를 들어 유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색 섞는 재미에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은 계속 하시더라고요. 취미는 처음보다 지속성이 훨씬 중요합니다. 둘째, 몰입감이 있어야 합니다. 몰입이라는 건요,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잡념도 사라지고 딱 그 순간 나 자신만 남는 상태입니다. 이 몰입 상태에 들어가면요, 스트레스 수치가 뚝 떨어지고 심지어 도파민이 촉촉하게 나옵니다. 취미가 하루치 명상이 되는 거죠. 셋째, 사람과의 연결이 가능해야 합니다. 혼자서 할 수 있으면서도 필요할 땐 같이 나눌 수 있는 활동이면 더 좋습니다. 예를 들어 뜨개질은 혼자서도 가능하지만 동호회에 나가면 함께 전시도 하고 작품도 나누고 커뮤니티도 생깁니다. 사회적 연결이 생기면요, 노후 우울증 확률이 훨씬 낮아집니다.
사람은요, 연결될 때 에너지를 얻는 존재예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함께 한다는 감각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질문이 또 하나 떠오르실 겁니다. 교수님, 그럼 그 기준을 다 충족하는 취미가 있긴 있나요? 있습니다. 심지어 전 세계 수많은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압도적 1위로 뽑힌 취미가 있어요. 실제로 수십 년간 가장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고 증명된 활동입니다. 이쯤 되면 궁금하시죠? 그 취미가 뭔지 이제 본격적으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 하셨던 순간입니다. 교수님, 그렇게 좋고 뇌에도 좋고 사람과도 연결되고 지속 가능하고 그런 취미가 도대체 뭡니까? 자,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노후를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내는데 가장 효과적이고 전 세계 고령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고 심지어 WHO와 하버드 의대, 일본 후생 노동성에서도 인정한 취미 활동. 그건 바로 정원 가꾸기 혹은 원예 활동입니다. 네, 맞습니다. 식물 키우기예요. 이 반응 예상했습니다. 에이, 그 흔한 화분에 물 주는 걸요? 그게 그렇게 대단한가요? 네, 그게 그렇게 대단합니다. 설명 들어보세요. 먼저 미국 고령자 건강조사 결과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1만 5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가장 꾸준히 즐기고 만족도가 높은 취미 1위가 바로 정원 가꾸기였습니다. 그 뒤로 걷기, 독서, 음악 감상, 봉사활동 등이 따라왔지만 압도적으로 1위였어요. 일본에서도 비슷합니다. 후생 노동성이 발표한 고령층의 행복도 관련 연구에서 삶의 만족도와 자존감이 높은 노인들의 공통점, 그중 하나가 바로 식물을 가꾸는 취미가 있다였습니다. 왜일까요? 첫째, 자연과 연결됩니다. 도시에서 콘크리트 속에 갇혀 지내다 보면 우리는 서서히 감각을 잃어버려요. 식물을 키운다는 건 매일 변화하는 생명을 가까이서 지켜보는 경험입니다. 햇빛, 바람, 물, 흙 이런 감각이 뇌를 부드럽게 자극하죠. 둘째, 책임감과 성취감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씨앗을 뿌리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매일 조금씩 자라는 그 모습을 보는 건 생각보다 훨씬 큰 뿌듯함을 줍니다. 아, 내가 뭘 해냈다는 감각. 이게 노후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힘이에요. 셋째, 운동 효과도 있습니다. 화분 옮기고 흙 만지고 물 주는 과정에서 가볍게 몸을 움직이게 되죠. 특히 관절이나 무릎에 무리 없이 하루 30분 이상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부담 없는 운동형 취미로도 손꼽힙니다. 넷째, 감정 조절 능력이 좋아집니다. 식물은 말을 안 하니까 조용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은 정리됩니다. 특히 우울하거나 불안한 감정이 있을 때 초록색 잎을 만지고 물을 주는 동작을 반복하면 심장 박동이 안정되고 뇌파가 차분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건 실험으로도 증명된 바 있어요. 이쯤 되면 여러분 속으로 이러실 겁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이라도 화분 하나 사야겠네? 그렇습니다. 작은 식물 하나가 삶의 리듬 전체를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원예 활동이 단순히 집안에 화분 놓는 걸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혼자서 시작했다가 동네 텃밭, 원예 모임, 커뮤니티 활동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다음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자, 이제 정원 가꾸기 또는 식물 키우기가 단순히 화분에 물 주는 소일거리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도 슬슬 눈치채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취미의 진짜 강점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이건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뇌 건강을 지키는 치유법이라는 겁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노후에 뇌는 쓰면 쓸수록 좋아진다. 그런데 아무거나 쓰면 오히려 피곤해진다. 무슨 말일까요? TV를 하루 종일 보거나 스마트폰을 계속 들여다보는 것도 두뇌 활동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런 자극은요, 뇌를 피곤하게 만들 뿐 회복시키지 못해요.
반면에 식물 키우기, 정원 가꾸기 같은 활동은 느린 집중과 긍정적 자극을 동시에 줍니다. 이게 중요해요. 뇌를 깨우되 지치게 하지 않는다. 정말 이상적인 자극이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화분에 씨앗을 심는다고 해봅시다. 손으로 흙을 만지면서 촉각 자극을 받습니다. 물을 줄 땐 미세한 조절이 필요하니까 소근육을 사용하죠. 빛의 방향에 따라 화분을 옮기며 공간 지각력도 씁니다. 그리고 매일 잎이 몇 개 늘었는지 관찰하면서 주의 집중력과 기억력이 활성화됩니다. 이게 전부 뇌 기능 유지에 직접적인 자극이 되는 겁니다. 특히 전두엽, 해마, 손의 이 세 영역이 고루 작동해요. 그리고요, 더 놀라운 건 정서적인 회복 효과입니다. 식물은 말이 없죠. 그래서 오히려 더 위로가 됩니다. 특히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는 노후에는 누군가를 돌보고 있다는 감각이 나는 아직 필요한 사람이라는 자기 효능감으로 연결돼요. 이걸 전문 용어로 돌봄의 정서적 귀환 효과라고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돌볼 때 뇌는 내가 살아있다, 연결돼 있다, 존재의 의미가 있다는 신호를 만들어냅니다. 식물 하나가 그런 마음을 만들어줄 수 있다니 놀랍지 않으세요? 게다가 이 과정은 불안 완화, 우울감 감소, 혈압 안정으로도 이어집니다. 실제 병원에서는 원예 치료라는 이름으로 우울증, 치매 초기 환자 치료에도 활용되고 있어요. 즉, 식물 키우기는 뇌 기능 유지를 위한 인지 자극, 정서 회복을 위한 감정 안정, 그리고 일상의 리듬을 만드는 행동 구조화까지 세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는 활동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혼자서도 할 수 있고 좋은 건 알겠는데 이걸 여럿이 하면 효과가 더 커지나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제 함께 했을 때의 시너지 다음에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내용을 듣고 나면요. 식물 키우기? 그거 혼자 하는 거잖아요. 외롭지 않나요? 이런 질문 나옵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하지만 이 취미의 진짜 매력은요. 혼자서도 충분히 좋지만 여럿이 하면 더 커지는 힘이 있다는 데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처음엔 그냥 집에서 화분 하나 시작합니다. 매일 물을 주고 햇빛을 보고 잎이 자라는 걸 지켜봐요. 그러다 보면 슬슬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 잎이 왜 노랗게 변하지? 분갈이는 어떻게 하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하게 될까요? 검색을 하거나 커뮤니티를 찾게 됩니다. 동네 주민센터 원예반, 작은 텃밭 동호회, 온라인 식물 카페. 이게 바로 혼자에서 연결로 가는 통로입니다. 그리고 그 연결이 시작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먼저 함께 나눈다는 경험이 생깁니다. 같은 관심사로 모인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건요. 단순한 대화가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걸 공유하고 그 안에서 공감이 생기고 서로 칭찬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이 과정에서 사회적 소속감이 생기고 그게 노후의 외로움을 막는 강력한 방어막이 됩니다. 실제로요. 지역 사회에서 운영하는 텃밭 프로그램에 참여한 6,070대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우울감 감소, 삶의 만족도 상승, 그리고 사람들과 다시 연결된 느낌이 든다는 응답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감상이 아닙니다. 뇌과학적으로도 증명돼 있어요. 사람은 사회적 존재라 소속감을 느낄 때 뇌에서 옥시토신, 도파민 같은 긍정적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그게 뇌 건강은 물론 면역력에도 영향을 미쳐요. 또 하나 함께하는 활동은 지속성을 높입니다. 혼자 할 땐 오늘은 귀찮은데 하고 넘어가기 쉽지만 모임이 있으면 가야 하니까 움직이게 돼요. 그게 생활 리듬을 만들어줍니다. 매주 모임 있는 수요일, 한 달에 한 번 있는 전시회, 이런 작은 약속들이 인생의 리듬을 불어넣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취미는 세대 간 소통에도 탁월합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도 식물 키우기 엄청 좋아하거든요. 반려식물이라고 해서 관엽식물 이름 외우고 분갈이 영상 올리고 이런 세대와의 접점이 생기면요.
손주 세대와도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통합니다. 너 요즘 뭐 키우니? 할머니는 핀란드시아 키우는데. 이런 대화 상상만 해도 따뜻하죠? 결국 이 취미는요, 내면의 평화도 주고 외부와의 연결도 만들어주는 활동입니다. 내 방 안에서 시작해서 이웃과의 관계로 넓어지고 세대 간의 다리 역할까지 할 수 있는 아주 영리하고 따뜻한 취미인 거죠. 그런데요,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거 다 좋은 줄 알겠는데 도대체 뭘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요? 뭐부터 준비해야 하죠? 맞습니다. 시작이 제일 어렵습니다. 정말 식물 한 번도 안 키워본 분도 당장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시작법 제가 정리해 드립니다. 자, 이제 다 공감은 되셨죠? 좋다. 식물 키우는 거 해보고 싶다. 근데 교수님, 저는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바로 이 부분. 여기서 포기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식물 초보자도 흙 알러지 있는 분도 심지어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는 분도 바로 시작할 수 있는 3단계 실전 방법을 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시작합니다. 1단계. 관찰용 식물 하나 들이기. 처음부터 큰 화분이나 텃밭? 에노. 그건 장비빨, 부담 200%입니다. 처음엔요, 작고 키우기 쉬운 식물 하나면 충분해요. 제가 추천드리는 대표 종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스투키. 공기 정화에도 좋고 물도 2주에 한 번만 주면 되고 심지어 그늘에서도 잘 버팁니다. 둘째, 스킨답서스. 잎이 매끈하고 예쁘고 금방 자라니까 변화가 빨라서 키우는 재미가 있어요. 이런 식물은 인터넷에서 5,000원에서 1만 원이면 삽니다. 화분까지 포함해도 2만 원 안 넘어요. 지금도 영상 끝나면 바로 검색하셔도 됩니다. 2단계. 관찰 노트 만들어 보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식물은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기록이 필요합니다. 처음 며칠은 오늘은 잎이 조금 더 반짝인다. 햇빛을 창가로 조금 더 옮겼다. 이런 간단한 메모부터 시작하세요. 종이 수첩도 좋고 스마트폰 메모 앱도 괜찮아요. 이 노트가 쌓이면 어느새 내 식물의 언어를 읽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 과정에서 뇌가 아주 기분 좋은 방식으로 활성화됩니다. 기억력, 관찰력, 패턴 인식력 자극됩니다. 3단계. 혼자 하되 연결은 열어두기.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초반에는 혼자 조용히 시작하세요. 그게 부담이 적어요. 하지만 온라인 커뮤니티나 동호회 정보는 슬쩍슬쩍 들여다보세요. 예를 들어 반려식물 모임, 식물 키우는 어르신들 카페, 서울시 원예 프로그램, 구도시농업센터 같은 것들요. 이런 모임은 가입만 해놔도 나중에 이번 달엔 이런 행사 있대요. 우리 이번에 다육이 교환해요. 이런 정보가 툭툭 날아옵니다. 혼자 하다가도 이건 재밌겠는데 싶은 순간 슬며시 한 발 들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완벽하게 시작하려 하지 마세요. 식물도 사람도 처음엔 다 서툽니다. 잎이 누렇게 되기도 하고 물을 많이 줘서 썩기도 하고 그런 과정이 다 경험이고 성장이에요. 중요한 건 시작했다는 사실, 그리고 매일 5분이라도 식물과 눈을 마주치는 루틴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 5분이 쌓이면 뇌는 안정을 느끼고 몸은 리듬을 찾고 마음은 차분해집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 남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쳐 인생이 정말 달라진 분들, 실제 사례로 보여드릴게요. 단순한 취미 하나가 어떻게 사람을 바꾸는지 그 진짜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이유는 단 하나죠. 노후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 방법, 그 중에서도 압도적 1위 취미 활동이 뭔지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드린 얘기 전부 이론만은 아닙니다. 현장에서 직접 만난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 이제 그중 두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아주 짧지만 강력한 변화의 사례입니다. 첫 번째 사례, 박영자님 68세.
이분은 은퇴 후 하루 종일 TV만 보시던 분이었어요. 하루가 너무 길어요. 할 게 없어요. 자꾸 생각이 많아져요. 이런 말씀을 반복하셨죠. 우울증 초기 증상이 보였고 수면 패턴도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딸이 선물해 준 화분 하나. 작은 스투키였어요. 처음엔 이게 뭐야? 하셨대요. 근데 어느 날 햇빛을 받으며 조금씩 고개를 드는 그 식물을 보면서 얘가 나보다 더 열심히 사네?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 후 작은 화분이 하나, 둘 들어갔고 그걸 기록하는 수첩을 쓰기 시작하셨고 근처 노인복지관 원예 수업까지 신청하셨습니다. 6개월 후 그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수님, 요즘은요 하루가 짧아요. 똑같은 하루인데 느낌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뇌파 검사에서도 불안 수치가 현저히 줄었고 잠도 훨씬 깊고 규칙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 이재호님 72세. 평생 직장 중심의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퇴직 후엔 거의 말씀이 없으셨다고 해요. 사모님 표현에 따르면 사람이 벽처럼 굳었다고 하시더군요. 아들이 손주랑 같이 상추 키우기 키트를 사다 드렸습니다. 아버지, 이거 키워서 저녁에 같이 삼겹살 싸 먹어요. 그 한마디에 시작된 상추 한 통. 그런데 씨 뿌리고 물 주고 며칠씩 기다리고 처음엔 별 감흥 없었지만 어느 날 상추가 싹을 틔운 걸 보고 이거 괜찮네 하시더랍니다. 그날 이후로 그분은 본격적으로 텃밭을 시작하셨고 아파트 옥상 공동 텃밭 관리자가 되셨고 매주 금요일이면 상추 모임에서 웃음꽃을 피우십니다. 내가 뭔가를 키우고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 그 말씀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여러분, 정원 가꾸기, 식물 키우기. 처음엔 작고 평범한 행동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엔 삶을 바꾸는 힘이 담겨 있습니다. 혼자 있던 사람을 바깥으로 끌어내고 무기력하던 하루의 리듬을 만들고 감정과 뇌의 건강까지 되돌리는 마법 같은 루틴이죠. 자, 오늘의 강의 마무리하며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말. 취미는 선택이 아닙니다. 생존 전략입니다. 노후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건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작은 화분 하나를 들이는 일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그리고 그 하루하루가 쌓일 때 당신의 인생 이막은 분명 더 단단해지고 따뜻해질 겁니다.